안녕하십니까, 모모데스크입니다. 오늘 저희 모모데스크는 많은 분이 충격과 우려를 표하고 계신 한 사건을 긴급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섬뜩한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여성이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금품을 빼앗고 심지어 2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소위 강북구 미스테리 연쇄 사망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데이팅 앱이라는 현대적 만남의 창구가 어떻게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 씨는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녀의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또 대담했습니다. 김 씨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남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한 음료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은 이 음료가 다름 아닌 숙취 해소제의 탈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의심 없이 건네받은 숙취 해소제를 마셨지만 그 병 안에는 피로 회복 성분이 아닌 그녀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포함한 다량의 향정신성 의약품, 즉 마약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졸피뎀은 주로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복용 시 졸음과 함께 기억 상실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를 술과 함께 다량 복용하면 의식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등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을 마신 남성들은 순식간에 의식을 잃었고 그 사이 김 씨는 그들의 지갑이나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절도를 넘어선 의도적인 약물 투여를 통한 범행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범행은 연쇄적으로 일어났으며 그 과정에서 2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2025년 12월에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 남성은 약물을 복용한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여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김 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하고 위험해졌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범행에서 약효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는지 이후 범행에서는 약물의 농도를 치사량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김 씨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칠 치명적인 영향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2026년 1월 29일 약물량을 늘린 음료를 마신 두 번째 피해자가 끝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열흘 뒤인 2월 9일 또 다른 남성이 같은 수법으로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연쇄적으로 2명의 남성이 사망한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 범죄를 넘어선 명백한 살인 행위로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평범한 만남의 기회가 죽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김 씨의 소름 돋는 범행은 약물 투여와 절도 그리고 살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성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현장을 빠져나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남성이 술에 너무 취해 잠만 자길래 자신은 먼저 간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마치 자연스럽게 잠든 것처럼 상황을 위장하려는 명백한 알리바이 조작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김 씨가 자신의 행위가 불러올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즉,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그녀의 치밀한 범행 수법과 약물 농도 조절, 그리고 알리바이 조작 시도를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용인하거나 예견하면서도 그 행위를 강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김 씨의 경우 치사량의 약물 투여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위였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이번 사건은 데이팅 앱을 통한 만남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낯선 사람과의 만남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팅 앱을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처음 만날 때에는 공공장소를 이용하며 지인에게 만남 사실을 알리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술이나 음료수를 건넬 때에는 항상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남 중에 상대방이 건네는 음식이나 음료수는 되도록 피하시고 부득이할 경우 직접 개봉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자신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번 강북구 미스터리 연쇄 사망 사건은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가져올 수 있는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성을 간과하지 않고 모두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